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장애인용 LPG 차량 소유자 상당수가 장애인과 함께 살지 않는 무늬만 장애인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년간 5차례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전북경찰이 처음으로 압수했습니다. 교육부가 남원 서남대 의대 폐과를 결정하는 등 서남대가 폐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고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장애인과 같이 살고 있다며 LPG 승용차를 구입한 뒤 차를 사고 나서는 세대를 분리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단속한 시군들은 민원 때문이라며 과태료를 줄여주는 데 골몰하고 있어 왜 단속을 했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휘발유에 비해 40%가량 저렴한 LPG. 현행법상 LPG 승용차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을 함께할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을 보살피는데 저렴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각 시군이 실태를 점검했더니 위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도내에서만 2,500여 명, LPG 승용차 8대 가운데 한 대꼴로 5년이 되기 전에 장애인 등과 세대가 분리됐습니다. 적발된 LPG 차량 소유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위반 사항을 적발해놓고 오히려 과태료를 감면받는 방법을 안내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럼 최대한 빨리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시고 감경고지서를 받으셔가지고 적발 건수가 워낙 많아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한 10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하루에 개인당 한 10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군이 제시한 방법대로 하면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어떻게라도 좀 적게 구제 방안이 있으면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유공자와 같이 살기보다는 서류만 꾸며 LPG 차량을 사고 적발된 뒤에도 서류로만 세대를 합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대적으로 LPG 승용차 실태를 점검한 지자체들이 집단 민원에 굴복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잘못된 현실이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검경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이래 도내에서도 처음으로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 조치됐습니다.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서 공터에 승용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차량 주인은 40살 이모 씨. 상습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이 씨가 차량까지 압수당한 겁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익산시 어양동에서 만취 상태로 300m가량 차를 몰다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3%. 이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이번 단속까지 모두 5차례 적발됐는데 경찰은 이 씨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전북에선 첫 사례인데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4번 이상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량을 압수당하게 됩니다. 압수된 차량은 재판 결과에 따라 몰수가 확정되면 공매 처리됩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차량을 또 압수하고 그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까지 방조범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과 함께 재산까지 몰수하는 건 이중처벌이라는 비판과 함께 차량 소유주가 다를 경우 압수할 수 없는 등 허점도 많아 정차까지는 적지 않은 잡음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전주 항공대대 헬기 소음을 직접 측정해서 정확도를 따지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헬기 소음 측정값이 병력 무게와 기종별 출력 등 실제 운항 여건을 충실히 반영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착륙 활주로 등 8개 지점에서 소음도를 다시 측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헬기 소음 재측정은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수행하게 되며 감정값과 보고서 측정값이 다를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남원 서남대가 대학으로서 기능 폐지까지 검토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남대 구재단의 정상화 방안을 교육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남원 캠퍼스의 폐교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서남대 구재단이 제출한 정상화 방안을 받아들이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서남대 의대를 폐과하고 남원 캠퍼스는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충남 아산에 있는 제2캠퍼스를 아예 제1캠퍼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안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컨설팅을 통해 서남대의 정상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관선 이사가 파견돼 임시 이사회 체제로 운영돼 온 서남대학교는 느닷없는 교육부의 발표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교비 횡령과 관련한 구재단을 배제하고 명지의료재단을 우선협상 대상자 재정기여자로 선정해 정상화를 추진해온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범법자하고 정부가 이렇게 딜을 해서 이런 보도자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대가 폐과되고 제1캠퍼스마저 아산으로 옮겨가면 서남대 남원 캠퍼스는 사실상 대학으로서 기능이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대가 폐과하게 되면 서남대 존립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 전체가 새로운 재정 계좌를 찾아서라도 우리가 정상화를 만들겠다. 교육부는 언론의 공식적인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언론하고는 그냥 여기서는 안 할게요. 중앙하고는 다 했어요. 교육부가 구재단 측의 정상화 계획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서남대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정상화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장이 삼성투자 철회에 대해 삼성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며 뒤늦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투자 MOU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은 해명을 꺼리는 듯 언론 앞에 여전히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을 주관하는 정부 조직인 새만금 개발청.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 파장 속에도 일주일 넘게 침묵을 지켰던 개발청 관계자들이 전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사실상 아무런 확인이나 진전 상황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현재 삼성 측 관계자를 만나기에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삼성 측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삼성이 최대한 투자할 수 있도록. 더구나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장은 5년 전 삼성과 총리실, 전라북도 3자가 투자 협약을 체결할 당시 국무총리실의 새만금 사업추진기획단장으로서 협약의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삼성의 투자 철회에 대해 새만금 개발청은 언론을 통해서 처음 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에 공조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삼성으로부터 직접 투자 철회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삼성의 투자 MOU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삼성과 얼마나 접촉했고 실무 협의가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이병국 청장의 책임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광역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한중교류 활성화를 논의합니다. 제1회 한중지사 성장회의가 어제부터 사흘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려 국내에서는 전라북도를 비롯해 8개 시도지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한중 경협단지인 새만금을 환황해권의 최고 물류기지로 발전시키는 청사진을 발표하고 중국 지방정부의 관심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조직정비에 착수했습니다. 도내 10개 지역위원회 정비가 첫 관문이지만 떠나버린 호남 민심을 추스릴 만한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마감한 더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 지원자는 10개 지역구의 14명입니다. 전주 을과 군산, 김제부안, 남원 임실 순창 4곳은 복수 후보가 나서 경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 조직 강화 특위는 조만간 실사와 면접은 물론 경선 일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경선을 원칙으로 해서 지역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직 강화 특위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중앙당은 일단 호남에서의 총선 참패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의 영입과 또 다음번 대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역 의원이 버티는 익산 갑과 완주 진안무주 장수. 졌지만 경쟁력을 보였던 전주 갑과 병, 익산을 등 5곳은 일단 재선임이 유력합니다. 나머지도 경쟁력과 경선을 이유로 교체 가능성은 있지만 폭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읍 고창은 낮은 후보 경쟁력에 사고 지구당 지정까지 언급됐지만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또 복수 후보가 나선 김제부안, 남원임실 순창은 총선서 단수 추천을 밀어붙였던 원칙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더민주당은 지역위원회 정비를 토대로 다음 달 도당 위원장을 원외에서 선출할 계획이지만 개혁이라는 도민들의 열망을 담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당선인 중 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이 중 5명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청은 현재 총선 관련 선거사범 221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44명을 불구속 입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6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시장은 올해 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역 주재기자 2명에게 해외여행 경비로 $500를 준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으며 이 전 시장과 달리 함께 구속 기소된 기자들의 보석은 허가됐습니다. 바이오 신약 연구에 필요한 원숭이 등 영장류를 사유 공급하는 국가영장류자원센터가 정읍에 건립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9일 정읍시 이반면 영장류 자원센터 건립 부지에서 기공식을 하고 향후 200억 원을 투입해 내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장류 자원센터에서는 연간 650마리의 영장류를 공급해 수입을 대체하고 국외 임상 의뢰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도착 안내 서비스의 정확도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400세대의 낡은 통신 단말기를 신형 LTE 방식으로 전면 교체하고 교통정보센터의 서버도 바꿔 도착 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로 했습니다. 단말기 교체는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일부 시내버스는 운행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 업무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6월부터 5대 광역본부와 인천 강원본부에는 화폐 수급 업무가 재개됐지만 전북은 배제됐다며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 업무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또 전북이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계기로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화폐 수급 업무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보겠습니다. 네, 통일광장에서 화산체육관 방향인데요. 본격적인 출근길을 앞두고 신호주기에 맞게 차량 흐름 좋습니다. 현재 습도는 94%로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오늘은 구름 많고 곳곳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순창군이 특화 장목의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범국민 농특산물 사주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군산과 서천 간 광역시티 투어버스가 양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흥래 기자입니다. 순창군은 복분자와 블루베리, 매실과 오지 등 대표적인 특화 작목의 수확철을 맞아 공무원과 사회단체, 유관기관과 향후 등이 참여하는 농특산물 사주기 운동을 벌입니다. 순창군은 특히 군 산하 전 직원이 1공무원 1품목 이상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진행하며
도시 친인척과 지인을 생산자와 연계해주고 고속도로 강천산 휴게소와 자매기련 지역에도 직거래 장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구입에 앞장서자는 의미에서 이런 운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군산과 서천의 주요 관광지를 한 번에 돌아보는 광역 시티투어 버스가 지난 4월부터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양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투어버스는 근대 역사 박물관 일원과 서천의 국립생태원, 한산모시관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두루 살펴볼 수 있어 외지 관광객들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책으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시티 투어를 해주니까 좀 많이 홍보가 돼서 아이들을 데리고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완주군이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350억 원을 들여 32만 제곱미터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합니다.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농공단지는 기존 완주산업단지나 테크노밸리들과 연계한 중소규모의 100여 개 제조업체를 유치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800여 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남원시가 하수처리장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진해 친환경 하수처리장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악취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개선에는 1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인데 내년 11월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MBC 뉴스 이용래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어촌 공사가 올해 6월까지 군산항 입구부의 준설을 담당하기로 했지만 공사 기한을 2021년 4월까지 5년가량 임의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항 입구 준설이 예정보다 늦어져 계획보다 2년 넘게 2만 톤급 선박의 상시 통항이 힘들어지는 등 항구 활용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도립국악원 창극단이 내일부터 이틀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명인 명창과 함께하는 기획 공연을 선보입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은 내일 예술의 전당에서 7번째 브런치 콘서트를 엽니다. 고창 부안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교류 전시회가 오늘부터 4일간 고창 문화의 전당에 마련됩니다. 극단 작은 소리와 동작이 오는 19일까지 익산 아르케 소극장에서 낭독극 할머니의 레시피를 선보입니다. 송지호 작가의 14번째 개인전이 갤러리 누벨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재개된 전주 단오 행사가 내일부터 이틀간 덕진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익산 시민대학 제5강좌가 오늘 구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국악인 강선숙의 강연으로 운영됩니다. 제5회 동아시아컵 국제 여자 소프트볼 대회가 내일부터 13일까지 익산 리틀 야구장에서 치러집니다. 제2회 새만금 전국 인라인 마라톤 대회가 오는 12일 새만금 방조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는 오는 11일 시민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주 지역 동학 유적지 탐방을 진행합니다.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고 동부 내륙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7도, 정읍 28도 등 25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